계절이 바뀌어도 걸친 외투만 달라질 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치열하지만 때론 정겨운 삶의 공간을 관찰하고 담아내는 것이 직업인 이 사람. 3개 1,000원이요? 예. 3개. 설탕. 예, 설탕해서.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각기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각자의 인생이 같은 크기로 다 중요하다. 이런 걸 장에 나오면은 매번 느껴요. 굉장히 실감을 하게 돼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이야기가 넘쳐나는 세상. 김수박 작가의 이야기는 솔직하고 때론 날것이며 하자 있는 것에 대해 당당히 문제점을 제기하죠. 마치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시장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저 자신을 계속 표현하는 만화가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의 만화든지 아니면 뭐 실제 다른 사건들을 다루는 만화라고 해도 저 김수박이란 한 개인의 내면과 생각, 사상,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짙게 이렇게 내보이는 종류의 만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 스케치한 상주의 한적한 길 위로 만화가 김수박 씨의 시간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몇 가지 풍경이 펼쳐질까요? 셀 수 없는 풍경들 속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그곳.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이 있는 곳이겠죠. 안녕. 일주일 만이죠. 반가워요. 자, 수업 시작할까요? 만화가 김수박 작가는 상주의 털을 잡은 후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상상을 펼쳐놓는 수업. 나하고 너가 다 합쳐진 게 뭐죠? 우리. 맞아요. 그래.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예요, 우리. 좋아하는 거. 대부분 만화를 배운다면 그림 그리러 가니? 라고 묻죠. 그런데 만화의 첫 단계는 그림 솜씨가 아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이라는군요. 오늘 더 행복한지.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실타래처럼 풀어집니다. 오늘 아이들과 우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유죠. 이게 우리의 중요성이에요. 오늘은 주제가 이제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고 또 우리가 되어서 그림을 그리는, 저는 뭐 이렇게 잘 그린 그림보다 자기만의 그림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그림이 가장 훌륭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쭉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려고 앞에 이렇게 그런 개념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나는 내 혼자 잘 살면 행복할까? 다른 사람도 같이 잘 살면 행복할까? 이런 거에서 갈등을 많이 한다, 그죠? 내 배는 훨씬 빠를 수 있지만 같이 연결해서 좀 더 천천히 가게 된다면 답답할 수는 있으나 큰 파도가 왔을 때 이 연결해 놓으면 뒤집히지 않는다, 그죠? 저희가 모르는 얘기를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좋아요. 사람 냄새라는 책을 읽었는데 재밌고 뭔가 인상 깊고 슬펐어요, 약간. 시계 방향으로 자기 이름 쓴 종이를 줍니다. 자, 이제 뒤로 주세요. 이쪽으로. 그래. 종이에 보면 이름이 써져 있죠? 그 친구의 얼굴 외형만 그리세요. 상상해서 그려도 돼요. 좋네요. 아이들은 내가 아닌 친구의 모습을 그리고 그 그림을 돌려가며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나의 작품에서 우리의 작품이 되는 거죠. 저는 누가 만화가 데뷔가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13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6학년. 어릴 때부터 반에서 보면은 만화 키드들이 있어요. 한 반에 한 3명에서 5명 정도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서로 경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교과서 위에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넘겨보듯이 거기다 스토리 만화를 그렸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막 대사도 있고, 그걸 교과서마다 다 그랬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막 돌려보고 그랬어요. 그때 만화 대여점처럼. 자기 교과서를 나한테 주고, 그 수업 시간에 내 교과서 갖고 와서 그 수업 시간에 제 만화를 보는 거예요. 이거 그려달라, 저거 그려달라.
쉬는 시간마다 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런 아이. 반에 꼭 한 명쯤은 있었던 것 같죠? 한 번 더 돌리세요. 자, 이름이 나와 있는 이 친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쓰세요. 사랑한다고 쓰세요. 아 근데 이까지 않으면요? 좋아한다고 쓰세요. 좋아하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조금 좋아한다고 쓰세요. 아이들과의 핑퐁 같은 대화. 어떤 이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어떤 이는 그 순수함이 즐겁죠. 김수박 작가는 후자입니다. 어릴 때 그 여린 감성 때문에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게 대구의 추억이에요. 아버지는 강하게 커야 된다. 강하게 키우고 싶어 하셨고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는 녹록치가 않으니까 또 학교 가보면은 거칠었고 그 문화를 쭉 뭐 20대 중반까지 계속해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경상도 토박이 김수박 작가가 자신의 유년 시절인 1980년대를 배경으로 경상도의 풍경과 지역 감정을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 저는 행복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인정.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된 적이 있으세요? 물어보면은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인정이죠.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먹은 모양이 이건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런 모양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하얀 도화지라고 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려진 그림.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일지 기다리는 거죠, 결과를.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림이겠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그랬죠, 그죠? 우리 모두가 그랬죠? 그리고 이 편지는 누가 썼지? 그래도 우리 모두가 썼어, 그죠? 집에 갖고 갈 때 버릴 수가 없겠죠, 그죠? 얼마나 소중해.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 이런 생각 들었죠, 그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리는 게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목요일 오전 10시 만화가가 음악가로 색채를 바꿉니다. 결성한 지 1년 됐다는 풋풋한 직장인 밴드. 그런데 이 목소리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게 거다. 베이스에 보컬까지 맡고 있군요. 김수박 작가는 지금까지 베이스 출신의 보컬은 없었다며 자신의 특별함과 희귀성을 강조합니다. 백운 장터에서 노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기 변영진 쌤이 옆에 계셨어요. 그때 피아노를 치고 계셨는데 변영진 쌤이 제가 노래를 할까요 말까요 망설이는데 지금 하시라고. 아 근데 저 다음에 하겠다. 오늘 너무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음은 없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다음은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매니저이자 보컬이신 임준혁 선생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지금 두 명이서 지금 드럼 채만 잡고 연습하고 있는 이 밴드에 비주얼도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보컬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 갔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무대 뒤집어 지게 된. 네. 뒤집어야지. 사람이 인생에 생일이 두 번 있대요.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생일, 두 번째는 자기가 왜 태어난지 알게 된 날. 그게 완전 가슴에 쾅 때린 거예요. 최근에 들은 얘기지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태어난지 알게 된 날이 제가 기억이 나요.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려고 난 태어난 것 같아. 나 그러고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기능이 만화였기 때문에 나 만화로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make people happy. 네.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도구는 가리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중 가장 또 강력한 게 음악이죠. 노래고. 그래서 저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멘트 한번 할까요? 상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상주. 예, 지금 시간 9시. 9시면 깊은 밤입니다. 어르신들이 8시부터 주무셔요. 밤이 깊은 날 가봅시다. 렛츠고. 야, 높이는 안 맞췄다.
밤밤밤밤 밤이 깊었네 밤하며 춤을 추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벌써 새벽인데 비록 아재 개그로 시작된 오프닝이었지만 행복을 행하는 자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대부분이 교육자인 멤버들, 음악이란 것이 이 점잖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놓네요. 가지 마라 나는 두번 떠나지 마라 새빨간 꽃잎처럼 밴드명 뭉게구름. 이름만 들으면 아주 수은하죠? 그런데 이 속에 야성미가 숨겨져 있답니다. 뭉게구름이 아니라 크러쉬예요. 크러쉬 크라우드. 뭉게다의 뭉게거든요. 학구적으로 악보를 뭉개고 있어요. 학구적으로. 여기 원래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상규 선생님이 바이엘을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붙였어요. 적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저희가 역시 또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되면은 밴드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밴드 결성하는 거예요. 행복하죠 또 모르니까. IMF로 대표되는 X세대. 행복과 좌절을 동시에 겪었으며 어려워진 경제로 포기를 배워야 했던 그들. 음악이 위로가 되었던 시절. 저는 X세대입니다. 선생님의 X세대는 저도 X세대. 여기는 조금 약간 X세대 아닌가? 우리는 X세대 X세대죠. 아니지 않은가? 저는 서태지와 서태지. 아이들 세대 맞아요. N세대 뭐 이런 거 아니야? CD 플레이어죠. CD 플레이 세대세요? 네. 좀 있으셨구나. 네. 좀 잘 살아셨어. 저희는 더블테크에 이렇게 친구가 테이프 하나 사면 동신호구만. 틀어놓고 이제 우리 카페 떴잖아. 저안 그렇게 했어요. 음악 들었잖아요. 저는 뉴욕에서 샀어요. 그런 불법을 자행하지 않았어. 니가도 불법. 그 불법 테이프인데. 꿈을 찾아서 오늘도 기타를 치는 옛날 사람 이상규 이젠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그날을 기다리며 조금 더 질 때도 된 나이에 바보 같은 옛날 사람 김수박 지금 여기야 It's the rhythm rock and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태어난 X세대는 삐삐를 차고 음악을 즐기며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라고도 했고 특징을 설명하기 모호한 세대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음악에 취해 있는 이들은 그야말로 개성파임이 확실하죠. 다시 차분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웹툰 동아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군중학교를 찾았는데요. 컴퓨터 상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실무 교육인 셈이죠. 모드에서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미지, 모드 들어가 보면은 웹용이다. 그럼 RGB 색상으로 바꾸고 싶다. RGB로 바꾸면 돼요. 여기서 이미지 크기에 들어가 보면 이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최근 10년 동안에 웹툰 관심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저도 아이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도 이제 웹툰 보면서 자라거든요. 스마트폰이 바로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 웹툰을 보면서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되게 많고. 이승이 아닌 것 같은데. 이승이긴 해요. 이승이에요? 네. 저는 혹시 이런 종류의 그림을 그리시도록 해서 어떤 좋아요.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배운 달라지는 거잘 활용. 만화의 힘. 대학 신문에 시사 만화를 연재하면서 만화가의 삶을 시작한 그도 1999년 PC통신을 통한 에세이 만화로 정식 데뷔를 했다는군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딱 그림으로 다 그려져 나오니까 몰입감도 좋고 내가 원하는 소재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처럼 판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찾아보게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상상력 사전을 만화로 그리신 게 있는데 그걸로 해서 그걸 만화로 보니까 되게 약간 이해가 쉽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기 이야기 만들어서 한 만화 그리기를 할 거예요. 예. 판을 그어서
만화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사진처럼 포착해내는 섬세한 작업입니다. 만화나 이 모든 예술의 이제 근본 개념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도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부모님한테도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 빈 종이가 자기 친구예요. 여기다가 자기가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던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진짜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세계를 너무 모른 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는데요. 누구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아이들이 편하게 마음의 소리를 꺼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정리도 잘 해주시고요. 좋은 일은 살면서 우연히 마주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과의 만남, 만화가의 삶. 이 모든 게 삶의 길 위에서 만난 일들이니까요. 쉼터이자 작업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수박 작가가 아내보다 일찍 도착했군요. 바닥에는 귀여운 두 딸의 흔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간단한 뒷정리는 늘 그의 몫입니다. 우리 아내가 저기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퇴근 전에 그냥 집안 정리 정도는 좀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집안이 너무 어지러우면 좀 또 마음이 또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좀 기분 생각해서 퇴근 전에 집 정리를 한번 하고. 아내와는 대학 시절 CC였습니다. 김수박이란 예명도 아내의 센스라네요. 아내랑 서로 사귀고 있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한 상태였는데 서로 간에 뭐 남녀가 사귈 때 보면 이제 본명 부르지 않고 서로 애칭 비슷한 거 부르잖아요. 뭐 자기야,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데 서로 그냥 과일로 부르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친구는 저는 그 친구한테 딸기야, 딸기야 이렇게 불렀고 그 친구는 저한테 뭐 학교 후배였으니까 수박 선배, 수박 선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화가를 데뷔하고 나도 이름을 좀 만들어서 좀 쓰고 싶다. 저의 개념이 좀 담긴. 나중에 뭐 그 친구가 그냥 이거 어때? 수박 선배, 수박 좀 불리던 건데. 예. 그래서 그냥 김수박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흔하게 지은 이름이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이름은 빛이 나거나 무거워지거나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그 이름에 김수박이라는 이름에 책임을 지고 살기로 뭐 했죠.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지만 IMF로 이력서를 넣고 싶은 회사들이 도산했고 결국 만화가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태어나긴 대구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뭐 만화 한다고 예술 한다고 서울 생활 한 10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의 발령지 구미에 살다가 지금 상주에서 살고 있는데 뭐 서울이 굉장히 인상 깊죠. 그죠? 서울은 굉장히 서울 생활 10년 하는 동안에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종류의 욕망이 이렇게 모인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꾸는 거를 이루고 싶다는 그 바람에 기린처럼 목이 길어진달까? 그 갈망에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섭섭함도 느끼고요. 상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직도 왠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상주에 오면 걸음걸이가 느려져요. 근데 상주는 조금만 돌아보면 아주 먼 산이 있어요. 먼 하늘이 있고. 그게 좀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그 뭐 걸음도 느려지고 좀 한숨 돌리게 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딸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급식 뭐 먹었어? 급식. 스파게티랑. 스파게티. 응. 도서관에 있다 왔어? 마니또한테 선물 줬어? 껌이랑 새콤달콤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뭐 사랑 이야기 또 우주를 나눈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아이들과의 에피소드 또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전에는 생각 안 해본 생각들. 제가 살아온 역사나 흔적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펼치는 이야기들에 이렇게 좀 심는 거, 남겨놓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내 아이가 살아갈 사회에 대한 관심.
반도체 공장 직업병 문제부터 용산 참사까지 사회적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의 삶을 다뤄 역사 정의 실천 만화가로 선정되었다는군요. 국사책에 옛날에 배웠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위 사회주의 계열 그 독립운동가들은 국사책에 안 나왔거든요. 뭐 김구 선생,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3명이 국사책에 나왔었어요, 당시에. 윤봉길 의사는 이해를 하는데 이봉창 선생이 그 국사책에 어떤 사진이 나와 있었냐면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진을 찍는 게 웃으면 안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어른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요. 필름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이 한 장 되게 소중하고 1930년대인데 아주 과감하게 혼자 씩 웃고 있는 거예요. 되게 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궁금증이 그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왜 웃었을까? 그걸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진 이유를 32년간의 삶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이야기. 김수박 작가는 그의 삶을 그리면서 그 시절의 나라면 어땠을까란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나라를 빼앗긴 입장에서 있잖아요. 그런 뭐 음숙주의 이런 것들이 있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젊은 시절을 다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장 과감한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X세대도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진 세대거든요. 윗세대 선배들보다 뭐 사회에 나와서 회사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더디고 계속 반복되는 느낌을 받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을 대학 때 말고 그러니까 20대 때 말고 30, 40대 때 더 느낀 세대거든요. 이봉창 의사가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개인 영달을 위해서 계속 살다가 계속 차별받고 하다가 이제 뭐 깨우침을 얻은 거죠, 그죠? 눈을 뜨게 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김구 선생한테 제안을 하죠. 다른 어떤 누군가도 시도를 안 할 시도를 못할 시도를 이 사람은 결심을 하죠. 그 변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운 스토리의 기본 스케치는 하얀 A4 용지에다 손으로 직접 그린다는 김수박 작가. 검은 펜 하나로 밑그림이 완성됩니다. 좀 더디지만 간직하고 싶은 작업 방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나리오를 쓰고 그다음에 그 콘티를 짜고 콘티로 종이에 드로잉을 하고 스캔을 해서 이제 디지털 포토샵으로 디지털 작업을 하고 뭐 나레이션과 글을 안 치고 지금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만화 쪽에 환경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웹툰 하는 친구들은 화면에다가 이걸 들고 바로 이렇게 그려요. 디지털 종이 원고가 이제 없는 거죠. 그쪽으로 대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저도 어떤 작품은 그렇게 그리는 것도 있고요. 뭐 옛날 걸 고수한다 이런 이 정도의 차원은 아니고요. 손으로 그린 그림을 또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종이에 손으로 그린 맛은 지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만화가가 되겠다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리던 시대.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자신을 적극 지지해 주셨다는군요. 그렇게 김수박표 그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삶이 녹는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살 때는 이런 그림, 그다음에 이쪽 마음으로 살 때는 저런 그림,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변화도 막 있고 그래요.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를 다룬 작품은 2015년 프랑스 해바라기 상을 수상해 프랑스어로 출간됐습니다. 자기 딸이 삼성 반도체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이제 어떤 아버지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 그 얘기를 들었었죠. 당시 분위기가 가장 유명한 말이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삼성이 그런 광고도 많이 했어요. 어떤 소수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건데
이것이 드러나면 삼성한테 위해가 가는 거고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그래서 이게 묻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를 책으로라도 내서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나가잖아요, 자꾸. 그래서 기록을 좀 해야 되겠다. 기록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책을 만들게 됐죠. 대기업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2년 만에 백혈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딸. 딸의 죽음을 밝혀내려는 아버지의 절절한 기록을 담은 만화. 다른 종류의 만화 만드는 것보다 2배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자료조사 하는 데만 그냥 1년 넘게 걸렸고, 거기에 많은 활동가들과 이걸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의사들 등등 해서 그걸 엄청나게 캐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아픈 사연들을 계속 이렇게 그려야 되고 묘사를 해야 되니까, 만화라는 게 그 사람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들어가서 그려야 되거든요. 연기하는 거랑 얼추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집에 돌아오자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도 그때 되게 한 1년 가까이 있었어요. 상당히 하여튼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막 혼자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만화를 통해 사람 냄새 나는 대한민국을 꿈꾸고 싶었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많은 김수박 씨의 곁을 지켜준 이가 도착했네요. 엄마. 그래. 일하고 있었다. 수연이 왔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 선혜 씨. 수박 선배에서 아이들의 아빠로 든든한 동반자로 평생을 함께하고 있죠. 외국은 이제 판형이 만화책이 한 이만하게 나오거든. 나 이봉창 뭐 이런 것처럼. 그치. 그 이봉창 크기가 외국의 만화 판형이거든.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장 제일 열심히 들어주는 남편인 것 같아요. 큰 이벤트는 좀 없고 그래서 다 가질 수 없으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나 백 이런 확실히 드러나는 거, 그런 거는 전혀 별로 하는 게 없고. 작가로서는 되게 비판의식도 있고 깊이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삶에서는 굉장히 유쾌함을 많이 추구하고, 그래서 뭐 좀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강연을 듣는 거야? 하는 거야? 두 사람 다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서로에게 좋은 조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림책 내용을 한번 실제로 읽어보게 실습을 한번 할 거기 때문에. 또 경상도니까 경상도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건강하게 일하고 가족의 울타리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삶. 수박 씨가 담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은 김수박 작가가 속한 직장인 밴드 뭉게구름의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무대는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농촌 체험장. 소규모 공연을 한 3번 해봤는데요. 지금도 또 많이 떨려요. 아래 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말씀드리자면 좀 경험주의자라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자꾸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수업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연습을 해온 뭉게구름 팀. 오늘 분위기 제대로 뭉개버릴 수 있을까요? 무대 경험이 많진 않지만 제대로 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뭉게구름이 5번째 공연이거든요. 지금이. 긴장돼요? 나는 마음이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래도 입안이 바싹바싹. 형님은 긴장되세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렉형님이 제일 신경 쓸 게 많습니다. 40 넘어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삶의 그런 쓴맛들도 딴 곳에서 많이 겪고 왔잖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게 좀 되게
그 같이 유지하는데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뭐 10년, 20년 백발이 되어도 계속 장을 5일장을 돌아다니는 장밴드가 되는 게 꿈인데 가능하지 않을까. 뭐 실력이야 있겠죠. 후회보다는 쪽팔림을. 리더가 만든 구호예요. 저는 항상 힘들게 구호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구호 바꾸면 안 되나? 이거 20년 후에도 할 거예요. 예. 행복을 찾는다는데 부끄러울 틈이 있나요? 어둠이 내리고 띄엄띄엄 놓인 좌석들로 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달려볼까요? 모두가 옛 추억 속으로 돌아가는 옛날 사람이 되는 순간. 엄청난 실력은 아니지만 어쩐지 묘하게 친근한 무대. 저절로 흥이 오릅니다. 10대 때 음악을 사랑하고 무대를 사랑하는 소년 소녀들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였을 거예요. 본인의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무대를 꿈꿨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40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이제 늦으면 안 된다. 더 이상 미루면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없다. 그런 엄마와 아빠들이 모여 작년부터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성장하는 그런 저희 뭉게구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밴드로 완전체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각자가 꿈꿔온 시간을 더한다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뭉게구름의 메인 보컬 김수박 작가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스와 마이크를 잡으신 지가 한 5개월 되셨거든요. 천재십니다, 천재. 우리 40대잖아요. 근데 우리도 94년에 있었어요. 그땐 청춘이었어요. 추억의 크립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같이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불렀던 옛날 사람이라든지 크립이라든지 밤이 깊었네 이런 애창곡들이 막 나와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이 분위기에서 군고구마도 먹고 여기서 구운 소세지도 먹고 너무나 마음과 몸과 배가 든든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멤버들 사연이 참 재밌어요. 아까 소개에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써나가고 있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아마 언젠가는 우리 밴드에 관한 만화가 나올 거예요. 각자 사연들이 참 희한하고 재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모인 이유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인 이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예. 오늘 이 자리도 기록될 거예요. 언젠가 만화책 속에서 만나게 될 주인공들이 공연 뒤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초대 공연인 만큼 출연료도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잠깐만, 제 것도 이번에 준비했어요. 야, 나이 먹고 잘했어요. 도장 받았다. 내가 잘 샀지 이거. 참 잘했어요. 도장 받았다.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돈 주고 어디 가서 공연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돈 받고 공연 안 해? 저번보다 멤버 모두가 진정으로 무대를 즐기는 경지에 가까이 다가간 것 같죠? 이 관객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 저 정도로 노래할 거면 나도 하겠다. 맞아. 아니 끝나고 나니까 자기네들끼리 좋아갖고 저 정도면 우리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행복해 보였대. 기타 사운드 형님 세다. 좋다. 이렇게 세게 나와야 돼. 실수보다는 잘한 부분이 먼저 들어오는 긍정의 밴드. 이것이 행복의 힘이죠. 12월 공연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그때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라스트가 됐어요. 겨울에 야외에서 공연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몰랐어요. 노래가 라스트 크리스마스 The very next day you gave me away. 아니 진짜야. 돌아와가지고 근데 할 것도 많지. 불러야 되지. 본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톰 소여의 몸 쓴 사람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공의 비결이 무지와 확신. 맞아. 이게 맞아. 무지와 확신. 내가 제일 싫어한 말인데. 무식한 놈이 확실해. 알면은 그냥 못하게. 무지까지 있어. 되게 무섭다. 알면 못해. 왜냐면 자꾸 위축되고. 맞아. 근데 모르니까 막 달라들잖아. 전국에 있는 장 있잖아요. 오일장. 모란장부터 뚫어보려고. 오일장과 가을 축제, 코스모스 축제, 쭈꾸미 축제 이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다 점령할 거예요. 우리 지역 밴드 중에서는 제일 실력보다는 제일 행복한 밴드, 제일 행복한 밴드로 제일 알려질 거다. 행복한 밴드로 별말. 그렇게까지 큰 줄 몰라서 야망이. 음악을 취향대로 뭉개버리겠다는 뭉개 밴드의 계획은 장터를 누비는 행복한 밴드였습니다. 팍팍한 40대 중반에 만나 행복을 찾는다니 이보다 좋은 만남이 있을까요? 파주 출판단지 외에는 먼 길을 나서는 일이 많지 않은 수박 씨가 1시간 거리의 의성을 찾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김성희 작가를 만나러 온 건데 집이 아닌 버스네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요. 슬리퍼 신고요. 슬퍼 씨. 네. 집이 약간 기운 것 같아요. 여기 이 작업실은 이 지역마다 제가 균형과 높이가 다릅니다. 네. 회의하기 좋네 여기.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괜찮네. 도시며 어디며 그냥 어떤 낯선 곳에도 바로 내 공간이 되는. 지금 집 팔아서 이거 샀다 그랬나? 네. 제정신인가 이게? 틈틈이 같이 일한 지가 몇 년 됐지? 한 2005년부터니까 한 15년 된 것 같은데 사회적인 얘기, 민감한 얘기, 그다음에 여기서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신뢰를 가진 작가예요, 저한테는. 두 사람은 꿈 많던 청년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생명을 이룬 후 그 사건을 없던 일로 덮으려 했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그려냈습니다. (20년) 지기인 김성희 작가는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누빕니다. 로드워커라고도 하죠. 이제 공연을 다니려면은 이거 전체 이거 드럼하고 다 세트를 칠 그게 필요해. 뭐든지 그걸 이런 거 좋아 보이면 그걸 살려고 하지 마. 그걸 가진 친구를 주면 돼. 이제 하루 빌려. 그래요? 작업하고 있을 때는 밖을 나가는 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맨날 앉아 있고. 그런데 작업실 앞만 좀 이 작업실 창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벽만 바꿔도 좋겠다. 그러면 벽을 바꾸려면 집을 바꾼다라는 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창문을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런데
작업실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답답하지 않아야 된다. 그걸로 이렇게 해서 버스를 탔죠. 일단 표지 컨셉을 지금 잡아야 되고요. 시사 만화가로서 유명한 두 사람이 다시 뭉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1부는 어떤 메탄올 사건이 드러나기 전, 그리고 2부부터는 메탄올 사건이 드러난 이후로 1, 2부.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그로 인한 사고를 취재해온 김성희 작가. 노동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곧 세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대기업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파견을 한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런 절삭, 알루미늄을 절삭하는 과정, 그 절삭 세척하는 과정에서 메탄올이 사용되었고 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를 안 된 상태에서 실명을 하게 된 사례가 6건이나 돼요. 6명이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실명뿐만 아니라 뇌손상까지 가지고 그죠? 아무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 현재법상 그렇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연을 이렇게 심층 취재를 계속 해왔었고요. 그 일을 이 김성희 작가가 오랫동안 했었어요. 이걸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화로 좀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래서 11월 말에 지금 아마 책으로 나올 겁니다. 제목은 문 밖의 사람들. 김수박 작가가 스토리를 맡고 김성희 작가가 그림을 입힌 이야기는 하청 노동 현장의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정리한다고 시급했어요. 순서대로 정리한다. 두 주인공이니까 이쪽으로 아까 진이가 왼쪽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진이 얼굴이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그 진희 씨가 내밀던 손, 벽을 잡는 그 손. 아,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을 잃은 사람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거죠. 벽이라는 걸 좀 모호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어디에 이 공기층에 닿든 벽에 닿든 내민 손이든 취재하려고 알게 된 게 아니라 맨날 친하다 보니까 매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건 파견 노동 때문에 노동이 기록도 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아서 그 사건의 위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이 일 자체를 사회적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그런 의지로 또 계속 그 사건의 끝까지 따라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쌓인 겁니다. 예전에 반도체 문제를 저희가 같이 다뤄서 이렇게 사람 냄새, 먼지 없는 방 이런 방식으로 책을 냈을 때 그때 당시에 좀 겁이 났었어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겁을 낼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얘기를 또 이 사회가 아무도 안 하면은 이거 어떻게 그 나쁜 상태로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실제 현상들을 이 책에 담으려고 많이 했어요. 노동 환경에서의 그런 당연히 갖춰줘야 될 것들이 안 갖춰줌으로써 생기는 너무나 인생이 꺾여버리는 그 위험, 그다음에 이런 것들, 불행 이런 것들.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도 당시에 그 외환위기도 있었고 IMF도 있어가지고 좀 첫 출발부터 녹록치가 않고 좀 많이 좀 소위 말해서 좀 꼬였던 세대이기도 한데 개성된 사회를 좀 주고 싶다. 이 생각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도 지금 청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꽤나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부족하겠죠. 예.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또 많이 읽히고 지금 기성세대들이 좀 많이 보고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그래서 청년들도 다 읽고 기성세대도 다 읽어야 된다. 네. 버스를 타고 원하는 작업 공간을 찾아 나서는 만화가와 베이스를 치는 만화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세상의 외진 곳을 바라보는 그들의 또 다른 정거장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그림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글보다는 더 자세한 표정을 보여주는 만화라는 장르.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기에 하고픈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죠. 이런 만화를 통해 김수박 작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항상 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제 만화를 보시면서 뭐 그런 지점을 좀 포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좀 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뭐 유토피아는 있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메시지들을 이 독자들한테 전달을 해보려고 제가 깨달은 만큼, 제가 바라본 세상만큼 그걸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또 퍼져나갈 수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랐을 때보다는 좀 더 괜찮고 즐거운 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